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단원 함수의 극한과 연속 대단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어본 다음에 설명 보시고요. 우리는 44페이지 1번부터 바로 풀어볼게요. 다음 중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1번은 존재하지 않죠? 이거 뭐 간단히 그래프 그려보셔도 괜찮은데 x-1분의 1 그려보시면은 이렇게 잠시만요. 1번 점근선이 y x축이랑 x는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점근선이 요거 y는 0이랑 x는 1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저 그래프 우리 뭐 익히 알고 있어요. y는 x분의 1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그냥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럼 당연히 x는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왜냐면은 좌극한은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1에서 우극한은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수렴하지 않죠. 극한값 존재하지 않습니다. 2번은 존재하죠. x1 대입해보시면은 루트 4니까 요 값은 2로 존재합니다. 3번은 이제 조금 많이 보신 분들은 딱 보자마자 이거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 아실 거예요. 자, 왜 그런다? 이거 함수가 지금 y는 x 플러스 1분의 절대값 x 플러스 1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분자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 이상일 때 이상은 안 되죠? 초과만 되죠. 왜냐면 지금 분모가 x 플러스 1이니까 분모가 0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정의되지 않은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놓고 보면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안이 0보다 작으니까 절대값 벗겨지면서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밑에 건 그냥 1이 되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하는 마이너스 1이고 우극하는 1이니까 당연히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x가 무한대로 가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럼 이것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네요. 자, 무한대가 극한값 아닌가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실수로 딱 나왔을 때, 하나의 실수로 나왔을 때가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양의 무한대 아니면은 뭐 음의 무한대로 이런 식으로 발산하는 경우는 전부 다 극한값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3이에요. 그러면은 뭐 이거 그래프로 그려보셔도 너무나 명확해요.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3이다?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이랬을 때 x값이 음의 무한대로 가면은 y값도 이렇게 음의 무한대로 가겠죠. 요거 음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5번도 틀렸죠. 그래서 여기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2번 뿐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갈게요.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구한 다음에 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 뭐 문제에서도 나와 있긴 한데 지금 여기 절대값 안이 x 플러스 1이니까 절대값 안이 0 되는 값 기준으로 즉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지금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빼놓고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요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러면 분모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죠? 그리고 분자 인수분해 그냥 하고 시작할게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분모 그냥 x 플러스 1로 나오고 분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거 좀 간단하게 해줄 수 있겠네요. 우리가 x는 어차피 마이너스 1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할 수 있고 여기도 약분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식을 좀 간단히 쓰시면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x 마이너스 1로 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래프 그려주실 수 있겠죠? 그쵸? 사실 그래프 안 그려도 되긴 해요. 네, 근데 그냥 뭐 이해를 돕기 위해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를 기준으로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그래프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근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만 그리면 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겠죠. 이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당연히 요거 2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x 마이너스 1의 그래프, 그러니까 y는 x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그려지죠? 요거를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구멍 뽕 뚫어주시고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생기겠죠? 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y값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됐죠? 우리 x는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을 보시면 y는 2에 가까워진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보시면은 y값은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값을 여기다 그냥 바로 쓸게요. 자, 바로 쓰시면은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2였고요.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은 2였죠? 마이너스 2였죠? 그래서 2 마이너스 2 해주시면은 우리가 구하는 값 답은 4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 이용해서 간단히 볼 수 있는 문제였고요. 3번으로 넘어갈게요. x는 2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라고 해놓고서 밑에 더한 함수의 극한값이랑 곱한 함수의 극한값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두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극한값 알파라고 하고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x의 극한값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 먼저 첫 번째 조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더하기 gx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거 fx, gx가 둘 다 각각 수렴하기 때문에 리미트 fx 더하기 리미트 gx로 쓰셔도 괜찮아요. 그럼 이 값은 결국에 빨리 쓰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거고 얘가 5란 얘기죠. 자, 두 번째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gx 얘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 곱한 것도 이제 fx, gx가 각각 수렴하니까 리미트 fx 곱하기 리미트 gx로 쓰셔도 됩니다. 즉 알파 베타는 6이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파 값이랑 베타 값을 따로따로 다 구해주실 수가 있겠죠. 합이 5고 곱해서 6이니까 그쵸? 이거 사실 그냥 암산으로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거 같은데 알파랑 베타가 각각 알파랑 베타가 2랑 3이면 되겠죠. 그쵸? 알파 더하기 베타가 5고요. 알파 베타가 6이에요. 그러면은 2랑 3 더한 게 5고 2랑 3 곱한 게 6이니까 2랑 3이겠다. 근데 이제 문제에 뭐가 있냐면 요 조건.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죠. 그러면은 알파가 3이었겠네. 그리고 베타가 2였겠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쵸? 근데 혹시나 이거를 바로 발견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요거 가지고서 식 세우시면 됩니다. 자, 우리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 거는 알고 계시죠? 그쵸? 이렇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해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세우실 수 있고요. 그러면 요거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은 0이니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은 0이겠구나. 이걸 만족하는 x값은 2 또는 3이다. 따라서 알파가 더 크니까 알파는 3이고 베타는 2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상관없어요. 우리는 fx랑 gx 어디로 수렴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바로 대입하면 되죠. fx 알파에 수렴하죠. 근데 알파가 3입니다. 그리고 gx는 베타에 수렴하는데 베타가 2예요. 그럼 이거 넣어서 계산하시면은 분모는 6-5고 분자는 6 더하기 1이니까 이거 그냥 7이죠. 답은 7이 됩니다. 자, 이렇게 3번 같이 풀어봤어요. 그 다음 4번 갈게요. 주어진 함수 fx가 주어진 식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다음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요거 x가 a로 갈 때 이제 극한값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약간 치환을 해서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fx-a가 어디로 가는지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여기 다 fx 나왔잖아요.
그리고 x가 0으로 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극한이랑은 모양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모양을 같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요, 여기 x-a를 t로 한번 치환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이 ft가 되죠. 그리고 여기도 t가 됩니다. 그럼 fx, ft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됐죠. 근데 그 앞에 있는 리미트도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자, x가 a로 가요.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좌변 보시면은 x-a는 0에 수렴을 하겠죠. 그럼 t가 결국에 x-a니까 t가 0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극한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자, 되셨나요? 자, 이 값이 얼마다? 이 값이 2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ft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t분의 ft가 2에 수렴한다는 건 알았어요. 그러면은 문제에 주어진 모양도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얘죠. 그런데 요거는 그냥 fx만 있으니까 위아래 분자 분모를 똑같이 x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모양 x분의 fx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분모도 마찬가지 x로 나눠주시면은 식이 요렇게 바뀌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근데 이거 뭐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ft라고 쓰나 아니면은 리미트 그냥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로 쓰나 같죠? 지금 저 문자만 동시에 다 바꿔주면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값이 결국에는 2에 수렴한다는 얘기니까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x분의 fx는 전부 다 2에 수렴을 하겠구나. 그리고 근데 분모 보니까 지금 3에 x가 있죠? 그럼 x가 0으로 가면 얘 어떻게 돼요? 얘 0에 수렴하죠. 그럼 이제 남는 거 써보시면은 분모에 8 그러니까 4 곱하기 2에서 8 나오고요. 분자는 2 더하기 6이니까 8이 나오죠? 그냥 1이네요. 그래서 이 답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치환한 건데 결국엔 약간 평행이동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간단한 형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갈게요. 다음 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거 계산 다 하란 문제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 보실 때 우리가 시험 볼 때와는 또 다르게 공부할 때는 만약에 이거 1번이 답이에요. 그렇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2, 3, 4, 5번을 다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력이 늡니다. 이거는 뭐 굳이 수학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국어 문제를 푼다 그랬을 때 답이 1번에 있어요. 딱 누가 봐도 답이에요. 그래서 1번 답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1번이 답이면 2, 3, 4, 5번이 왜 답이 아닌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어 같은 문제도 한 문제가 그게 한 문제가 아니라 5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1번이 왜 맞는지는 설명했는데 4번이 왜 틀린지를 설명을 못했다. 그럼 그 4번 선지는 틀린 겁니다. 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제 모든 선지를 다 확인할 수 있게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해주셔야지 좋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연습하는 셈 치고 1, 2, 3, 4, 5번 다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보시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이거 그냥 딱 보자마자 분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인수분해 하고 시작해야죠. 왜냐면 2 넣었을 때 0 나오니까. 자, 그러면은 분모 2 나오고 분자 2 분모 0 되고 분자 0 되는 거 바로 보이시죠? 자, 분자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2 넣어서 0 됐으니까 당연히 x-2가 있을 거고 인수분해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되죠? 그러면은 x-2 약분하고 남는 x 자리에 2 대입하면은 7 나옵니다. 두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요거는 루트 나왔죠? 그쵸? 그럼 뭐 해줘야 되겠어요? 유리화 해줘야죠. 유리화. 가운데 부호 바꾼 거를 분자 분모에 그대로 곱해줍시다. 이런 식으로 쭉. 그러면 분자는 어차피 합차 공식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 밑에다 쓸게요. 그러면은 1 마이너스
1-x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분모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분자에서 x제곱 나오죠? 그럼 분자에 있는 x제곱, 분모에 있는 x제곱 둘 다 약분해 줍시다. 그리고 x를 남는 x자리, 여기에다가 x에 0 대입하시면요 뭐예요? 2분의 1 되죠? 그러면은 2번이 틀렸네요. 1이 아니라 2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3번 이건 그냥 바로 갈게요. 여기다가 문제다 바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이거 x가 무한대로 갈 때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죠? 그쵸? 근데 분자보다 분모가 차수가 더 크죠? 분모가 훨씬 빨리 커지죠? 차수 높은 쪽이 훨씬 빨리 커집니다. 그러면은 분자에 비해서 분모가 훨씬 빨리 커지니까 얘는 0에 수렴해요. 그쵸?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은 역시나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 분자 분모 차수가 같죠? 똑같이 2차죠?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 즉 7분의 2가 답이 됩니다. 뒤에 더해져 있는 3이나 x는 무시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5번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고 둘 다 3차예요. 분자 분모 다 3차다. 그럼 분자 분모 최고차항의 개수 b가 답입니다. 그러면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6번 갈게요. 3차 함수가 다음을 만족할 때, 자, 여러분들 그냥 함수가 아니라 뭐 다항 함수라고 나오거나 3차 함수라고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함수를 되게 구체적으로 줬다. 다항 함수라고 준 것도 되게 구체적으로 준 편이에요. 그랬을 때는 이 함수 fx를 구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그냥 fx를 직접 구하라고 했죠. 근데 이제 뭐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fx를 구하라고 뭐 하기보다는 뭐 f1의 값을 구해라, 뭐 f2의 값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3차 함수, 그냥 함수가 아니라 저렇게 구체적으로 3차 함수로 줬으면은 내가 이 fx를 구하는 경우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fx는 마이너스 3이죠. 자, 그럼 이거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 분모 0으로 가는데 마이너스 3에 수렴을 했다? 분자도 0에 수렴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리미트 x 마이너스 1에 fx가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차피 이거 3차 함수, 다항 함수죠? 연속이니까 그냥 대입해도 괜찮아요. f-1은 0입니다. 자, 일단 조건 하나 찾았고요. 두 번째 조건에서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죠? 얘가 마이너스 6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또 찾을 수 있죠? 이것도 0분의 0꼴이죠. 똑같이 이것도 0분의 0꼴. 그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이거 어떻게 돼요? 0 되죠. 그래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f2가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이용해가지고 fx식을 한번 세워보실 수 있는데요. 마이너스 1 넣어서 0이고 2 넣어서 0이니까 fx 어떻게 세울 수 있다? 일단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가지고 있겠다. 근데 나머지 1차식 모르니까 ax 더하기 b라고 둡시다. 괜찮죠? 물론 뭐 a는 0이 아닐 거예요. 3차 함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방금 구한 식을 이 문제 주어진 두 개의 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 자리에다가 이거 그대로 넣어줄게요.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은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1이 약분이 되죠? 그럼 약분하고 나머지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뒤에 마이너스 a 더하기 b죠? 이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a와 b 사이의 관계식 하나 찾아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에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요 극한값 구해주시면요, a와 b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더 나오겠죠? 그러면 위에
구해놓은 저 식이랑 연립해가지고 a, b 값 각각 구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x-2를 약분할 수 있고요. 나머지 x값에다가 2 대입하시면은 3 곱하기 2a 더하기 b가 되는데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그러면은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제가 파란색으로 네모친 거 이거 두 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연립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바로 나오시죠? 그쵸? a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b는 얼마다? b는 그냥 0이네요.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fx 찾으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fx는 a 자리에 마이너스 1, b 자리에 0 넣어주시면은 뭐가 돼요? 이거 그냥 저거 앞에다 쓸게요. 마이너스 x에다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거 뭐 굳이 전개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더 보기 예쁘죠? 자, 그래서 이렇게 6번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제 미분계수 배우신 분들은 요거를 조금 다르게 푸실 수도 있어요. 요거는 미분계수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진 마시고 6번 옆에다가 미분계수 배운 후에 영상 다시 보라고 적어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분계수 배운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건 참고로 자, 여러분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요. 그랬을 때 x 플러스 1분의 fx가 마이너스 3이었죠. 근데 우리가 뭐라고 구했냐면은 f 마이너스 1이 0이라고 아까 구했어요. 그러면 이거 분자 자리에다가 분자에서 0 빼도 상관없죠. 그쵸? f-1을 빼줍시다. 그러면은 어차피 f-1은 0이니까 값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밑에 지금 분모 있죠? 분모가 x 플러스 1이죠. 이거 조금 다르게 보면은 x 플러스 1이 아니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x 마이너스 1로 보실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하고 났더니 이 왼쪽에 있는 식 요거 뭐다? 얘가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죠. 그쵸?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바로 얘입니다. 자, 두 번째 식으로 봐도 똑같아요. 두 번째는 요 식으로 봐도요.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fx가 마이너스 6이죠. 근데 우리가 f2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분자에 f2를 빼도 어차피 0 빼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뭐예요? 아, 얘는 f'2가 마이너스 6이구나. 그래서 식을 이런 식으로 세운 다음에 푸셔도 괜찮습니다. f'-1은 마이너스 3이고 f'2는 마이너스 6이다. 이거 이용해가지고 fx를 찾아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미분계수를 알면은 뭐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갈게요. 7번 어디 있니? 네, 여기 있네요.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옳은 것만이라고 했는데 먼저 기억 보시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자, 리미트 요 값이 존재하죠. 그리고 뭐 알파라고 할까요? 그리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더하기 gx 뭐 얼마인지 모르니까 베타라고 합시다. 이렇게 두 값이 다 존재해요. 수렴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도 존재하냐라는 건데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냐? gx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요, fx랑 fx 더하기 gx밖에 몰라요. 그러면은 식을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gx 대신에 이렇게 fx 더하기 gx 마이너스 fx라고 쓰셔도 되죠. 그쵸? 요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fx 더하기 gx가 수렴해요. fx도 수렴하죠. 이런 식으로 각각이 수렴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리미트를 따로따로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하나라도 발산하면은 이렇게 따로 쓸 수 없죠. 자, 그럼 뭐예요? 요 값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수렴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리미트 gx 이 값이 존재하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 x 무한대로 갈 때 fx 요 값이 존재한대요. 알파에 존재한다고 가정합시다. x 무한대로 갈 때 fx gx도 존재한대요. 요거 베타라고 가정합시다. 그랬을 때 리미트 x 무한대로 갈 때 gx 존재하냐라고 했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럴 수 있어요. 선생님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를요 이렇게 fx분의 fx gx로 써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거 알파분의 베타에 수렴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하실 수도 있죠. 그쵸?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면은 지금 fx분의 fxgx꼴, 그러니까 뭔가 나눠진 형태죠. 그랬을 때는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쵸?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 없죠. 지금 fx가 0이 아닌 값에 수렴한다는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수렴을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것만으로는 모릅니다. 알파가 0이 아니라면 수렴했겠죠. 하지만 그 조건이 없기 때문에 얘는 항상 존재한다, gx 극한값이 항상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나눌 때 항상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디귿 보시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존재한대요. 알파라고 합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gx 얘도 존재한대요. 베타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리미트 gx가 존재하냐라고 했는데 리미트 gx?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fx분의 gx 곱하기 fx라고 쓰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거는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곱셈이죠. 곱셈이고요. fx분의 gx 수렴하고 fx 각각 다 수렴해요. 그러면은 리미트 어떻게 쓸 수 있다? 나눠서 쓸 수 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gx 곱하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로 나눠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뭐예요? 베타 곱하기 알파죠? 뭐 알파 베타가 되겠네요. 여기에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디귿도 참이죠. 그래서 항상 옳은 거는 기억이랑 디귿밖에 없습니다. 니은은 항상 옳다고는 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7번 끝냈고요. 8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45페이지 8번 보시면은 함수 fx가 모든 양수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만족한다. 자, 여러분 그럼 이거 뭐예요? 어디서 많이 봤죠? 네,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샌드위치 정리. 샌드위치 정리고요. 모든 양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그랬을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네, 여기 왼쪽 오른쪽 다 리미트 똑같이 붙여주시면 돼요. 여기도 리미트, 여기도 리미트, 여기도 리미트. 그런데 요 부등식에서 리미트 붙이면 뭐 한다? 등호를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쵸? 그랬을 때 지금 왼쪽 극한값은 2에 수렴하고 오른쪽도 2에 수렴하죠. 그럼 가운데 끼어있는 얘도 어디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똑같이 2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샌드위치 정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8번은 이렇게 간단하게 샌드위치 정리라는 것만 알면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 9번 갈게요. 네, 주어진 함수 조금 복잡하게 써져 있죠. 분자가 3차 이하의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3이래요. 자, 여러분들 이거 그대로 한번 써볼 건데,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겠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나오는데 분모가 최고차항이 x제곱이에요. 분모가 x제곱이에요. 그런데 이 극한값이 3이 나왔다는 거는 분자의 최고차항이 얼마다? 분자의 최고차항이 3x제곱입니다. 그쵸? 그래야 x제곱분의 3x제곱 해가지고 3이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3차항이 분자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가 있으면 안 돼요. 따라서 a는 얼마여야 돼요? a는 0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bx제곱이 3이라 그랬죠? 3x제곱이라 그랬죠? b는 3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c랑 d에 대한 정보는 요 식에서는 알 수 없어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2래요. 자, 그럼 이거 그냥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분모가요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당연히 분모에 1 넣으면 0 되죠. 그러면은 분자에도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 x-1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분자에 x-1이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분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3x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인 상태죠? 그쵸? 그러면은 x-1이랑 뭘 곱해야지 3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가 나올까? 요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x랑 곱해서 3x제곱이 되려면은 여기 3x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이랑 곱해서 d가 되려면은 뭐가 와야 돼요? 마이너스 d가 와야 돼요. 되셨나요? 자, 그럼 요거 x-1을 약분해주고 남은 x자리에 1 대입하시면 2분의 3-d가 됩니다. 요 값이 얼마라고요? 2라고요. 그러면은 3-d는 4가 되죠? 따라서 d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d는 마이너스 1 구했네요. 그쵸? 자, 그럼 c는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c 구하실 수 있죠. 자, 어떻게 구한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 해놓은 게 얘랑 같죠? 그쵸? 그러면은 3x제곱 더하기 cx 그리고 d는 마이너스 1이에요. 얘가 x-1에 3x d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긴 플러스 1이죠? 얘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냥 개수 비교해주면 되겠죠? 그쵸? 항등식이니까 전개하시면은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여기서 c값이 마이너스 2겠구나 라는 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a, b, c, d 다 찾았죠?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a-b-c 더하기 d 얘는요 a가 0이었고 b가 3이었고 c가 마이너스 2였죠? d가 마이너스 1입니다.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미정계수 전부 다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갈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루트 2x 그래프 위의 점에서 p에서 x축에 내린 수의 발을 q라고 한다. 자, 이거 OP랑 OQ 길이를 t로 나타내시면 끝나겠죠? 그쵸? 그럼 먼저 OQ 길이는 바로 나와요. OQ 길이 그냥 t죠. 그 다음에 OP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거 한번 써볼게요. OP 길이 요거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구하면은 t의 제곱 더하기 루트 2t죠. 요거의 제곱이니까 OP 제곱은 t제곱 더하기 2t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OQ는 t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값 OQ 길이분의 OP 길이 요거 리미트 취한 거는 자, 그냥 대입해서 쓰시면 돼요. t분의 루트 t제곱 더하기 2t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답이 1이죠? 바로 나오시죠? 네, 왜냐면은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분모 최고차항 얘잖아요. 분자 최고차항은 루트 t제곱 그러니까 t예요. 옆에 있는 2t는 t제곱에 비하면은 커지는 속도가 느립니다. 무시하셔도 돼요. 그럼 저거 무시하고 나면은 그쵸? 무시하고 나면은 루트 t제곱만 남으니까 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 선생님 저는 그거 약간 좀 야매 같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분자 분모를 t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그럼 t가 무한대로 갈 때 t분의 2 0에 수렴해요. 그럼 남는 거보다 1분의 1 해가지고 그냥 1만 남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1이 돼요. 자, 그 다음 갈게요. 11번. 함수 yNFX의 그래프는 오른쪽과 같다. 열린 구간 0,4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x값의 개수를 a라고 했죠. 자, 극한값 언제 존재 안 하는지 볼게요. 극한값 x는 1에서 존재하지 않죠? x는 2에서는 존재하죠. 2로 3에서 존재하고 네. a 그냥 1이네요. 극한값 존재 안 하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a는 1이죠. 자, 그 다음 불연속인 x값의 개수인데 불연속인 거 x는 1에서 당연히 불연속이죠. x는 2에서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달라서 불연속이고 그럼 이거 두 개죠. 네, 뭐 간단하네요. 그러면은 답은 뭐예요? a-b는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쵸? 그 열린 구간 0,4에서 보는 거니까 당연히 x는 0이랑 x는 4를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딱 그 사이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2번. x는 0에서 연속인 함수. 1번에 그냥 바로 답이 나왔죠? 다항 함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입니다. 2번은 안 되죠? 2번은 네, 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극한값도 존재하지 않고요. 애초에 함수값이 없어요. 그쵸? x 0에서 정의 안 되니까. 3번은 마찬가지죠? 3번 x는 0에서 함수값 존재하지 않죠? 극한값도 사실 다릅니다. 4번 x 0 되면 이거 정의 안 돼요. x에 0 넣어보시면 루트 마이너스 2 허수 나오죠? 정의가 안 됩니다. 이렇게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루트 안에가 0 이상이 되는 부분에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x는 0은 0에서는 정의가 안 되겠죠? 5번도 마찬가지죠. x에 0 넣어보시면 이거 루트 안에가 음수가 돼요. 허수 나오죠? 자, 안 됩니다. 답은 그냥 1번으로 네, 바로 나오네요. 굉장히 쉬운 문제. 그 다음에 13번 갈게요. 네, 주어진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근데 지금 x는 3에서 되게 뭔가 불안불안하죠? 얘가 x는 3에서도 연속이면 좋겠어요. 근데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이 fx는 당연히 x는 3에서 연속일 거예요. 그러면 x는 3에서 연속이다? 그럼 x는 3에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습니다. 자, x가 3으로 갈 때 fx랑 f3이 같죠? 자, 그럼 이것이 어떻게 세우라고 했어요? x가 3에 가까이 간다는 건 x가 3이 아니라는 뜻이니까 이때 fx는 위에 있는 저 식을 따릅니다. 자, 그래서 분자 바로 인수분해 하고 갈게요. 분자 바로 인수분해 하고 가시면은 요 값이 f3, 즉 a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 0분의 0꼴 극한 계산하시면 되겠죠? x-3 약분하시고 x에 3 대입하시면은 a는 얼마다? 7이라고 바로 나오죠. 네, 간단한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가 다음을 만족할 때 f-1 더하기 f1을 구하라고 했는데 주어진 식에다가 그냥 1 넣고 그냥 마이너스 1 넣으면은 f-1, f1이 안 구해져요. 왜? 앞에 곱해져 있는 요 x제곱 마이너스 1 때문에 좌변이 그냥 무조건 0이 돼버립니다. 그럼 쟤를 이제 양변에 나눠가지고 왼쪽에는 fx만 남겨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근데 그거 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1로 양변을 나누려고 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써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는 뭘 붙여줘야 되냐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걸 붙여줘야 됩니다. 즉 분모가 0이 되지 않을 때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조건을 반드시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f-1이랑 f1을 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x는 풀마일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x에 1 넣고 마이너스 1 넣을 수는 없죠. 대신에 우리가 이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f-1을 어떻게 구해주면 돼요? 그냥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으로 구하시면 돼요. 그쵸? f1도 마찬가지. x는 1에서의 극한값이랑 같으니까 연속이기 때문에 요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럼 이제 요 의미는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란 얘기고, x가 1에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x가 1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요 fx식을 쓰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 인수분해 바로 하고 시작합시다. 자, 인수분해 하실 때 여러분들, 자, 요거 fx식 분자에다가 1 넣어도 0 되고요, 마이너스 1 넣어도 0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은 분자 분모에 둘 다 x-1이랑 x 플러스 1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이미 거의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거 곱해가지고 위에 있는 분자식 나오려면은 일단 여기 x고요. 자, 그리고 상수항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이랑 얘랑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 곱하면 이미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3만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분자 전개했을 때 요 모양 그대로 나올 거예요. 굳이 확인해보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밑에도 마찬가지겠죠? 밑에도 그냥 요렇게 나와요. 그럼 사실 여기 분자 분모에 있는 x-1, x 플러스 3은 동시에 그냥 약분해 버리셔도 괜찮겠죠? 네, 약분하고 갑시다. 통째로 약분할게요. 그리고 남는 식에다가 각자 x의 마이너스 1이랑 이거 밑에 거 1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1을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쵸? 요게 f-1이고 요게 f1입니다. 자,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두 개 더하면 6이 되겠죠? 따라서 f-1 더하기 f1은 6이다. 자, 그래가지고 요거 푸는 방법 제가 되게 꼼꼼하게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눌 때 분모가 0 되면 안 되니까 x는 풀마일이 아니다 붙이는 거 잊지 마시고, 함수값 구하라는데 함수값 바로 못 구하네? 근데 어차피 연속이니까 극한값이랑 같겠지 하면서 풀고, 인수분해도 저거 분자를 그냥 생으로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라 1 넣어도 0 되고 마이너스 1 넣어도 0 되네. 그러니까 x-1, x 플러스 1이 이미 인수로 존재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머리를 쓰면서 푸시면은 훨씬 편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장 46페이지에 15번 가겠습니다.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주어진 극한값이 1이래요. 자, 근데 이거 지금 x가 1로 가고 있는데 여기 막 x제곱 마이너스 1, x세제곱 마이너스 1 이런 게 있죠. 얘네들이 뭘 만들어요? 얘네들이 분자 분모에 0을 만듭니다. 0분의 0꼴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자마자 인수분해를 하고 시작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각각 인수분해 해주시면은 얘가 1에 수렴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분자 분모에는 x-1 약분하고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근데 여러분들 요거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다항함수는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연속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x는 1에서도 연속이 돼요. x는 1에서 연속이 되니까 1에서 fx의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겠죠. 그러면은 지금 x가 1로 갈 때 fx 얘는 결국에 f1 값이랑 같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저식 다시 한번 써보시면요, 분모는 2f1이 될 거고 분자는 4 곱하기 3에서 12가 되겠죠. 요 값이 1이에요. 따라서 그러면 뭐다? f1은 6이라는 게 되게 간단히 나오게 되죠. 이것도 그냥 기본적인 0분의 0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16번. 닫힌 구간 0,5에서 fx 저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러니까 0부터 5까지 정의되어 있는 거죠. 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걸 만족시킨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요 표현 보는 순간 이거 fx가 주기함수구나 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 그럼 fx는 주기함수입니다. 그랬을 때 요거 5라는 숫자가 있죠? 그러면은 그 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겠구나. 근데 마침 이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구간도 0,5예요. 그쵸? 0,5다. 그러면은
요 모양 0부터 5까지 fx가 이제 계속해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 되듯이 그려지겠다 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요. 연속이죠? 그래프가 끊어져 있지 않고 쭉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랬을 때 f39 값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먼저 요거 보시면요, 0부터 3까지 저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쭉 그려주시고 x, 여기는 y축, 0부터 3까지 x 플러스 2를 그리래요. 그럼 요 그래프를 0부터 3까지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0부터 3까지 그리시면은 요렇게 되겠죠? x가 0일 때부터 3일 때까지. 그래서 x에 0 넣으면은 여기 y값 2고요 3 넣으면은 y값 5가 되겠죠? 자, 3부터 5까지는요, 저거 뭐 a가 0일 수도 있긴 한데 뭐 아니긴 할 거지만 저거 뭐 2차 함수라고 일단 놓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3부터 5까지는 저걸 그리시면 돼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요거 2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지만 우리 요거 길이 5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계속 반복된다고 했어요.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0부터 3까지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이게 0부터 3까지도 이렇게 그려지지만 마찬가지로 5부터 8까지도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5부터 8까지도 똑같은 그래프가 반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또 5만큼 뒤로 갔을 때 또 이렇게 생기고 여기도 또 이렇게 생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주기함수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뭐 이게 반복이 될 겁니다. 요게 이 함수 fx가 연속이 돼야 돼요. 실수 전체에서. 그러면은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져 있어야 되죠. 자, 그랬을 때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냐, 3부터 5까지의 그래프 그렸을 때 무조건 여기랑 이 점이랑 이 점이 연결이 돼야 되죠. 이게 뭐 어떻게 연결이 될지는 몰라요. 뭐 이게 뭐 이렇게 연결되든 아니면 뭐 이렇게 연결되든 어떻게 연결만 되면 됩니다. 그럼 다시 얘기해서 이 밑에 있는 식에다가 3을 대입한 값이 5가 나와야 되고요 5를 대입한 값이 2가 나와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찾아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x는 3에서 연속이 돼야 되니까 저 2차 함수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상수함수라면 사실 저렇게 연결이 안 되니까 a는 0이 아닐 거예요. x는 3에서 연속이 되려면은 저 2차 함수에다가 3 대입한 값이 5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3 대입하면은 그냥 b밖에 안 남죠? 걔가 5예요. 그래서 b 값은 5가 되고 또 x는 5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저 식에다가 5 대입한 값, 그러니까 4a 더하기 b가 되겠죠? 요 값이 2가 돼야 돼요. 근데 b 값이 5라고 했으니까 a 값이 나오겠죠. b 값이 5니까 4a는 마이너스 3이 되고 a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끝났네요. 아직 안 끝났죠? 자, 일단 그래서 a, b는 찾았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f39거든요. 근데 이거 뭐 f39까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어차피 5를 기준으로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39에서 5씩 빼도 같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f34도 같은 값이고 f29도 같은 값이에요. 이런 식으로 쭉 빼면은 뭐랑 같아지겠어요? 35만큼 빼도 괜찮겠죠. 39에서 5씩 7번, 즉 35만큼 빼면은 f4랑 같아집니다. 그럼 우린 그냥 f4를 구하시면 돼요. 그쵸? 그럼 f4는 이 저 파란색 식에다가 x자리에 4 대입하시면 a 더하기 b로 나오죠? 그럼 요거 4분의 20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4분의 17이 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기함수 나왔을 때 얘가 연속이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거
잘 봐두시면 돼요. 이런 것도 뭐 모의고사 같은데 종종 나오는 유형이죠. 자, 그 다음 17번 갈게요. 두 함수 fx, gx 그래프가 저렇게 되어 있을 때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기억 보시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gx는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직접 하셔야 돼요. x가 1일 때 fx, gx 둘 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줘요? 좌극한, 우극한을 각각 따져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좌극한, 우극한. 자, 그러면은 1에서의 좌극한 fx의 1에서의 좌극한은요 1입니다. 그쵸? gx의 1에서의 좌극한은요 어디로 가까이 가요?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fx, gx 곱한 거에 1에서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 돼요. 그쵸? 그럼 우극한도 마이너스 1이면은 기억은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우극한을 봤더니 fx의 1에서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가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gx의 1에서의 우극한은 1이죠. 아, 그럼 이거 계산해도 마이너스 1이 똑같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기억은 맞죠? 네, 좌극한, 우극한 같으니까 극한값 마이너스 1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 니은 보시면은 fx 더하기 gx가 xn 1에서 연속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더하기 gx 요거 하시면 돼요. 그리고 f 함수값 구해가지고 같은지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거 구할 때도 뭐 해야 되겠어요? 그쵸? 좌극한, 우극한 따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함수값 3개가 전부 다 같아야 연속이 돼요. 자, 이렇게 나눠볼게요. 그럼 일단 뭐 1에서의 좌극한, 1에서의 우극한 아까 다 구했죠? 그거 이용하시면은 먼저 1에서의 좌극한 fx 1이었고요. gx는 마이너스 1이었죠? 더하면 0 됩니다. 1에서의 우극한 fx 마이너스 1이었죠? gx 1이었어요. 더하면은 0 되죠? 그리고 f1 더하기 g1 요거는 함수값을 하시면 되는데 f1은 마이너스 1이었죠. g1은 1입니다. 그럼 이것도 그냥 0이죠? 아, 그러면은 좌극한, 우극한 같으니까 극한값 존재하고 그 값은 지금 0이에요. 근데 마침 함수값도 0이죠? 그럼 니은도 맞습니다. 기억 니은 맞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아, 이거는 뭐예요? 곱한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x 근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이 세 가지를 다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 쓰시면요 먼저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fx의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은 1 나오죠. 그쵸? gx의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실력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시력을 측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보시면요 fx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gx는요 gx도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1이죠. 그러면 일단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함수값 여기서 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애초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연속이 아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8번 갈게요. 18번이 밑에 있네요. 아니네? 어디 갔지? 위에 있군요. 네. 닫힌 구간 마이너스 2,1에서 주어진 함수의 최소값 이거 그냥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그쵸? 우리 뭐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으니까 그린 다음에 구간 표현해가지고 어디가 최대냐 어디가 최소냐 요거를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y는 x 플러스 3분의 8이니까 저거 점근선은요 이렇게 생기죠? y는 0이랑 x는 마이너스 3이 점근선입니다. 그랬을 때 x에다 0 넣어보세요.
x에 0 넣어보면은 3분의 8 나오죠. 그러면은 요점이 된다는 얘기죠. 0,3분의 8.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일단 그려지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랬을 때 닫힌 구간 마이너스 2,1이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는 여기 있겠죠? 1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봤을 때 최소값 어디서 나와요? 당연히 x는 1에서 나오죠? x는 1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값 a는 f1이랑 같고 그 값은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옆에 있는 무리함수도 그리시면 돼요. 무리함수 그리면 되는데 사실 요 무리함수는 쭉 커지거나 쭉 감소하거나 뭐 이런 거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x에 마이너스 1이랑 x에 1 넣고서 둘 중에 큰 게 최대값이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 함수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g-2 구하시면은 3이죠. g1 구하시면은 3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이거 최대값 뭐예요? b가 3이 최대값입니다. 3이 최대값. 그쵸?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선생님 그래도 제가 그래프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루트 안이 언제 0 된다? x가 마이너스 2일 때 0 되죠. x가 마이너스 2일 때 0 됩니다. 그리고 그때 y값은 3이죠. 그럼 마이너스 2,3에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하면 돼요. 근데 요거 x에 0 넣어보셨을 때 x에 0 넣으면은 3 마이너스 루트 2니까 뭐 대충 한 이쯤 지나겠죠?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진다? 여기서 시작해서 저 y축 위에 있는 저 점을 지나게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면은 요렇게밖에 안 그려져요. 조금 잘 드러나게 그립시다. 좀 더 편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쵸? 얘가 y는 gx입니다.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봤을 때 언제가 최대겠어요? 여기가 최대죠. 그래가지고 b값은 3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a 더하기 b는 얼마예요? 그냥 5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1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a, b에 대해서 함수값이 서로 다르대요. 그리고 다항함수 fx가 f0는 k 플러스 2, f1은 k-3을 만족시킬 때 방정식 fx는 0이 열린 구간 0,1에서 실근을 갖도록, 자, 이 표현도 되게 단골 표현이죠.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이라는 요 표현, 요거 어디서 나왔어요? 그쵸? 사이값의 정리에서 나왔죠? 사이값의 정리할 때 그 활용 파트에서 자주 나왔던 그 표현이구나 라는 거 알고 계시면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 방향성이 좀 잡히실 거예요. 자, 그럼 fx 일단 다항함수고요. 이렇게 수직선 하나 그려줄게요. 여기가 x,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입니다. 뭐 중간에 a랑 b가 있겠죠? a랑 b가 있고. 자, 그랬을 때 f0은 k 플러스 2, f1은 k-3이에요. 그랬을 때 fx는 0이 0,1에서 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실근을 갖도록. 그러면 f0이랑 f1에서 두 함수값이 부호가 다르면 되죠. 그쵸? f0이 여기 찍히고 f1이 여기 찍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당연히 fx가 다항함수니까 연속이겠죠. 그쵸?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연속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x축을 적어도 한 번은 지나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뭐 f0이 음수고 f1이 양수여도 괜찮아요. 둘이 부호만 다르면 돼요. 그러면은 f0 곱하기 f1이 0보다 작으면 되겠구나 라는 거. 그러면은 f0이 k 플러스 2고 f1이 k 마이너스 3이니까 k의 범위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k는 4개입니다. 마이너스 1, 0, 1, 2. 그래서 이렇게 총 4개다.
답은 4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제가 뭔가 조건을 안 썼죠. 뭘 안 썼냐면은 이걸 만족하는 모든 A와 B에 대해서 FA랑 FB가 다르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게 왜 나오냐면요. 자, 여러분들 자, 이걸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그려놨을 때 F0이랑 F1이 둘 다 양수라고 해도요. 부호가 같다고 해도 이렇게 해서 실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거 F0, F1 부호 같을 때도 생기는데 그럼 K값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0하고 1 사이에 어떤 A, B를 잡더라도 둘이 함수값이 달라야 돼요. 근데 이 경우는 둘이 함수값이 같아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됐을 때 A와 B의 함수값이 같아져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쵸? 그럼 이 표현은 뭐냐? 그러면은 요게 방금 그린 것처럼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기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증가만 해야 된다.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서는 1대1 함수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는 안 된다라는 거를 저 파란색 밑줄 친 조건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조건까지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다음 방정식의 실근이 반드시 존재하는 구간은 이라고 했는데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 이것도 아까 봤었죠? 사이값의 정리 이용한 문제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fx를 x의 10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으로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 물어봤으니까 열심히 대입해가지고 부호 찾아주시면 되겠죠? 0보다 큰지 작은지만 볼게요. 저거 fx x자리에 마이너스 3 넣으면 양수 나오죠? 3의 10제곱 나오니까 엄청 커집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 넣어도 양수 나오죠? 마이너스 1 넣으면 음수 나오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은 실근 언제 반드시 존재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번에서 반드시 존재합니다. 다른 값들도 한번 넣어볼 건데요. 0 대입해도 음수 나오죠? 0 대입해도 음수고 1 대입해도 음수 나옵니다. 그쵸? 이게 정확히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음수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2 대입했을 때 다시 양수되죠? 3 대입했을 때도 다시 양수됩니다. 그러면은 실근이 사실 여기도 존재해요. 1하고 2 사이. 근데 교묘하게 요 사이에 1,2가 빠졌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1,2가 있다면 얘도 실근이 반드시 존재하는 구간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존재하는 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요 구간이랑 1,2라는 저 열린 구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 47페이지에 있는 2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보시면 이거 딱 봤을 때 0분의 0꼴 느낌 확 나시죠? 그쵸? 분자에다가 3을 대입해봤더니 0이 돼요. 근데 5분의 3이 나왔다? 0이 아닌 실수가 극한값으로 나왔죠? 분자가 0인데 극한값이 0이 아니에요. 그 말 뜻은 뭐다? 분모가 0에 수렴하는 0분의 0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0분의 0꼴. 이게 극한값이 5분의 3이 아니라 0이 나왔으면은 0분의 0꼴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분모분의 0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요거는 극한값이 이제 0이 아닌 값 5분의 3으로 나왔기 때문에 분모도 0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은 분모 ax 더하기 b 요것도 x가 3으로 갈 때 0에 수렴을 하니까 대입하시면은 3a 더하기 b가 0이라는 거 아실 수 있죠? 요거 하나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주어진 식 저거를 조금 식을 변형을 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보면 여기 루트 나와 있으니까 루트 나와 있을 때는 뭐 하는 게 좋죠? 그쵸? 요렇게 유리화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유리화 시켜주면 되고 ax 더하기 b 여기 그냥 그대로 쓸게요. 일단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x제곱 더하기 16 더하기 5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랬을 때 요거 분자 보시면요. 분자 계산하면 x제곱 더하기 16 마이너스 25니까 x제곱 마이너스 9죠. 그쵸? 인수분해하면은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분자는 저 x 마이너스 3 때문에 0이 됐잖아요. 그럼 분모도 마찬가지겠죠. 분모에도 x 마이너스 3이 존재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요. 자, 우리가 아까 3a 더하기 b가 0이라고 했는데 저 다시 쓰면은 b는 마이너스 3a거든요.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ax 더하기 b는 ax 마이너스 3a가 돼요. 그러면은 a의 x 마이너스 3이 되니까 x 마이너스 3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식을 한 번 더 써도 되는데 그냥 약분하고 갈게요. 여기 있는 x 마이너스 3이랑 분자에는 x 마이너스 3 약분한 다음에 식을 다시 쓰시면요. x가 3으로 갈 때 a 루트 x제곱 더하기 16 더하기 5 분의 x 플러스 3이 되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x에 3 대입해도 괜찮아요. 별 문제 안 생깁니다. 그러면은 10a분의 6이죠. 5a분의 3이 되고 문제에서 요 값이 5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a 얼마예요? a는 1이죠. 따라서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3a니까 b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렇게 구해주시면은 a, b 값이 전부 나옵니다. 이것도 0분의 0꼴이라는 거 0분의 0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잘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22번 다음 그림과 같이 AB 길이가 1인 종이 테이프를 선분 RQ를 접는 선으로 해서 꼭지점 B가 선분 AD 위에 점 P에 오도록 접었다. 그랬을 때 AP 길이는 X, BQ 길이는 Y일 때 XY 곱한 거 저거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는 거니까 Y를 X에 대한 식으로 바꿔 써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보조선을 조금 그려줄 건데요. 이렇게 Q에서 저 선분 AD 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줍시다. 수선의 발. 그러면은 요 길이는 1이 되겠죠? 그리고 요 길이는 얼마가 돼요? Y에서 X를 뺀 Y-X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이거 종이 테이프 접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각형 BQR이랑 삼각형 PQR이랑 두 삼각형은 합동이죠. 네, 합동이니까 뭐예요? 요 길이도 똑같이 y가 됩니다. 그럼 우리 저거 새로 만든 직각삼각형으로 보실 수가 있잖아요. 요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쓰실 수 있어요. 그러면 y-x제곱 더하기 1은 y제곱이 될 거고 이거 전개할게요. 전개하시면은 y 값을 구할 수 있죠. y제곱은 사라질 거고 y제곱 사라지고 적당히 넘겨주시면은 그리고 지금 x는 0보다 큰 상황이니까 양변 뭐 x로 나눠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2xy가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y는 2x분의 x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극한값은 구하기 쉬워요.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xy라고 했는데 y가 보다 2x분의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거 그냥 계산 너무 쉽게 되죠? 약간 좀 허무할 정도인데 xx 약분되고 x가 0으로 가니까 x제곱도 0으로 가죠. 그럼 남는 건 그냥 뭐예요? 2분의 1만 남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약간 간단한 그런 문제였네요. 알고 보니까. 자, 그래서 이 x와 y의 관계식만 구할 수 있다면은 그 후는 생각보다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두 함수 fx, gx 있고요. fx, gx가 x는 3에서 연속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fx는 x는 3에서 불연속이죠. gx는 연속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fx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면요. fx 자, x가 3일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3의 왼쪽에서는 x-1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쵸? 여기 y값은 2가 되겠죠. 그리고 x가 3 이상일 때는 x-2의 그래프니까 그래프 그려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요거를 x가 3 이상일 때 그리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여기 y값은 1이 되겠죠? 얘가 y는 fx. 그럼 보시면 당연히 x가 3일 때 불연속입니다. x는 3에서 불연속이에요. 자, x는 3에서 불연속이네랑 x는 3에서 연속인 저 gx를 곱할 거예요. 곱해가지고 만들어진 함수가 x는 3에서 연속이 되게 해라. 자, 이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 연속인 함수 gx 있죠. x는 3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3에서 x축을 지나면 됩니다. 즉 3,0을 지나면 돼요. gx가 3,0을 지나면은 얘는 곱했을 때 연속이 됩니다. 네. 그 왜 그런지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곱한 함수가 x는 3에서 연속이란 얘기는 x는 3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서로 같다는 얘기예요. 그쵸? x는 3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fx의 3에서의 좌극한을 볼게요. fx의 3에서의 좌극한은 2예요. 그리고 fx의 3에서의 우극한은 1입니다. 그리고 f3, 3에서의 함수값은 1이에요.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뭘 곱하냐면은 리미트 x가 3보다 작은 쪽으로 갈 때 gx, 리미트 x가 3보다 작은 쪽으로 갈 때 gx, 큰 쪽으로 갈 때 gx, 그리고 g3 이렇게 곱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세 개의 값이 모두 같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x는 3에서 fx, gx가 연속이 되죠. 맞나요? 이 모든 게 다 같아야 연속이 됩니다. 근데 이 세 개가 다 같으려면요, 어떨 수밖에 없어요? gx는 지금 연속함수예요. gx는 연속함수니까 사실 이 파란색 세 개 값이 전부 다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보시면 여기는 2 곱해져 있고 여기는 1 곱해져 있고 여기는 1 곱해져 있죠? 그럼 이게 같아지려면 g3이 얼마여야 된다? 무조건 0이어야 돼요. 그럼 당연히 3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전부 다 0 되죠. 그래야 2 곱하기 0도 0이고 1 곱하기 0도 0이니까 이게 같아지려면은 g3, x는 3에서 gx의 함수값이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g의 3은요 3 플러스 a죠? 이 값이 0 된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불연속이네랑 연속이네랑 곱해서 연속으로 만들려면은 그 연속 함수가 그 점에서 이제 함수값이 0이 돼야 된다는 거. 요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써먹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함수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함수 fx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fx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고 해볼게요. x좌표가. 그럼 분명히 이 fx는요, x는 1, x는 2에서 불연속이죠. 자, 근데 여기다가 제가 2차 함수를 곱해 볼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그러니까 연속이죠. 얘는 gx를 곱해가지고 어떤 함수가 연속이 되게 만들려고 하냐면은 곱한 함수 fx,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게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은
fx는 xn1과 xn2에서 불연속이네요. 그리고 gx는 그냥 모든 실수에서 다 연속이죠. 그랬을 때 둘이 곱해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게 하려면 이 2차 함수가 어디를 지나야 된다? 1이랑 2에서 함수값이 0이 나오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요. y는 gx가. 그래야지 곱했을 때 1에서의 곱한 함수가 1에서의 극한값 함수값 둘 다 0 나오고요. 2에서의 극한값 함수값 둘 다 0 나오게 돼요.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쵸? 따라서 gx는 x는 1과 x는 2에서 x축과 만나니까 gx식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최고차의 계수가 1이니까 gx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해서 연속이 되게 만들려면은 연속함수가 어떤 점을 지나야 되냐, 이런 문제도 굉장히 단골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봐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24번으로 갑시다.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값이 몇 개 나와 있고요. 이때 방정식 f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 얘가 열린 구간 0,1과 1,2에서 각각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볼 거는요, fx가 아니에요. 얘를 보는 거죠. 얘를 gx라고 둡시다. 그러면은 g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이제 주어진 두 열린 구간에서 실근을 가진다는 것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좀 볼게요. 그랬을 때 g0, g1, g2를 찾으면 끝납니다. 자, g0은요. g0은 f0 빼기 0 빼기 0이니까 f0이랑 같죠? 이 값은 1이에요. 양수죠? g1은요. f1 마이너스 5죠.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건 아직 모르죠. g2는 f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2나 되네요. 자, 근데 f2가 13이었으니까 1입니다. 다시 양수죠. 자, 근데 이 방정식 gx는 0이요. 열린 구간 0,1이랑 1,2에서 각각 하나의 실근을 가지려면은 g1은 양수면 안 되겠죠. 무조건 음수여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지 실근이 0,1에서 하나 생기고 1,2에서 하나가 생깁니다. 그쵸? 그러면은 g1이 0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풀 식은 바로 요거죠. 그래가지고 a-3, a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끝났네요. a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면 됩니다. 요게 우리가 찾는 a의 범위고 끝이에요. 네. 사이값의 정리 활용하는 문제죠. 그래서 사이값의 정리는 제가 수업할 때도 이거는 그냥 이 정리 자체가 문제화 된다 라는 거 몇 번 알려드렸어요. 네. 실제로 모의고사에서도 사이값의 정리는 생각보다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정리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함수의 극한과 연속 대단한 문제 다 끝났고요. 긴 시간 다들 수고 많으셨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미분계수나 뭐 이런 내용들도 수업 잘 듣고 문제도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